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내년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 장기화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 에탄올 정책으로 이중 타격을 받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히 화가 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주요 지지 기반인 농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에탄올 정책으로 피해를 입는 농민들을 위해서 대대적으로 지원에 나서겠다라는 뜻을 밝혔는데, 과연 농민들의 이 표심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이 미국 언론들이 에탄올과 관련된 보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그렇죠. 요즘 그 CNN이나 이 뉴스를 보면 네. 계속 그 주요 뉴스로 에탄올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에탄올 보도 내용은 그렇습니다. 미국은 그 정유 제품 생산과 관련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유사들이 정유 제품을 생산할 때 바이오 연료를 혼합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환경 문제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이 원유 그대로 생산해서 그걸 그대로 이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그 공해가 네. 생산이 되죠. 그래서 화석 연료를 할 때 반드시 거기에다가 유해 물질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 바이오 연료를 혼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바이오 연료가 바로 옥수수입니다. 에탄올입니다. 네. 에탄올인데 그 에탄올의 주요 원료가 옥수수예요. 그러니까 옥수수에서 만들어지는 에탄올이 이 원유와 섞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그 가솔린을 우리가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대표적인 바이오 연료가 에탄올, 그리고 에탄올을 추출해내는 가장 대표적인 그 원료가 이제 옥수수인데, 그래서 바이오 연료 혼합 규정은 농가에 굉장히 유리한 그런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원유를 정유 제품 그 생산할 때 반드시 에탄올을 사용해야 되고, 그 얘기는 옥수수를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 농가에서 옥수수가 이제 재배가 돼서 생산이 되면 단순히 이제 우리가 먹기 위해서만 옥수수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유 회사들이 대량으로 옥수수를 구매해서 거기서 이제 에탄올을 추출해 가지고 그 에탄올과 자신들이 생산해내는 원유를 합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정유 제품을 생산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그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인데, 이걸 최근에 그 EPA, 미 환경보호청이죠. EPA가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어요. 어제 발표했는데 31개 그 정유사들에게 이 바이오 연료 혼합 규정을 면제하는 그런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31개 업체들은 소규모 정유업체들이에요. 네. 보통 정유업체들이 대기업들이 많은데 그러나 또 각 지역별로 작은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작은 회사들에게는 이 바이오 연료를 혼합해야 한다는 규정을 면제해주는 그런 정책을 이제 어제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건데요. 뭐 아무래도 자기들이 땅에서 파가지고 추출한 그 원유를 그대로 이 정유 제품으로 해서 판매하는 것과 거기에 반드시 그 바이오 연료, 에탄올과 같은 바이오 연료를 혼합을 해가지고 정유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죠. 그 이들 입장에서 볼 때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업체들에게는 그런 그 비용을 좀 절감해주는 차원에서 바이오 연료 혼합 규정의 예외를 그 인정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유 업체들을 위한 정책을 발표한 건데, 이것이 이제 농민들이 화를 내는 결정적인 그런 지금 이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환경보호청 입장에서는 소규모 정유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지만, 농민들 입장에서는요, 이게 지금 옥수수랑 관련된 거니까 자신들의 매출에 큰 타격을 입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민들 같은 경우는 이 그 EPA가 어제 발표한 그 바이오 연료 혼합 규정 면제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좀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정유 제품에 에탄올을 섞는 바이오 연료를 혼합하는 정책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그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식으로 예외를 두고 면제를 해주는 이런 그 정책을 펴는 것을 절대 묵과할 수 없다. 이것이 농민들의 생각입니다. 지금 미국 전체 옥수수 생산량, 수확량의 약 40%가 이 에탄올을 만드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옥수수가 만들어지는데 그중에 거의
6개가 만들어지면 6개 중에 4개가 에탄올 생산에 사용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옥수수가 단순히 먹는 데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그 에탄올과 굉장히 연관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탄올이 이 옥수수 생산 농가에게는 굉장히 포기할 수 없는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그 이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바이오 연료 혼합 규정을 면제해 주는 건 그래서 농가 입장에서 볼 때는 옥수수 농가 입장에서 볼 때는 치명타가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농민들 제가 얼마 전 이 시간에 판벨트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 농민들이 사실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주요 지지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신들이 그렇게 2016년에 트럼프를 지지해 줬는데 이렇게 우리를 배신할 수가 있느냐가 아주 뿔이 난 상황이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정유사들 입장은 반드시 에탄올 같은 이제 바이오 연료를 혼합해서 정유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 이렇게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정유 대기업들은 뭐 감당할 수 있겠지만 소기업들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건 좀 어떻게 조치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소규모 업체들은 대기업들에 대해서는 그런 규제를 하더라도 적어도 소규모 그 정유 업체들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줘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일단 정유 업체들의 이런 불만에 컴플레인에 대해서 응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유 업체들은 어느 정도 만족감을 나타내는데 이제 문제는 농민들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EPA 그 환경보호청이 31개에 달하는 소규모 정유 업체들에게 이제 바이오 연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를 인정했는데 참 트럼프 행정부 입장도 난처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정유업체들의 지지도 포기할 수 없고 농민들의 지지도 포기할 수 없는데 양측의 이해관계가 완전히 이거는 엇갈리는 거예요. 예, 이걸 중간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난감한데 일단은 정유사의 그 이 당장의 어려움에 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정유사들 규모가 작은 정유사들은 에탄올과 같은 바이오 연료를 혼합하지 않아도 정유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손을 들어줬고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농민들의 지금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할지 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농민도 그렇고 또 정유업자도 그렇고 네. 이게 뭐 다 무시할 수도 없고 또 놓칠 수 없는 지지층인데 뭔가 또 아이디어를 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양쪽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이제 아이디어가 뭐 트럼프 대통령은 워낙에 뭐 그런 걸 또 잘 내지 그렇죠. 않습니까? 사실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 중에서도 예를 들어 원칙주의자라고 한다면 본인의 어떤 철학이나 원칙이 있다고 한다면 그 철학에 맞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고 네. 거기에 불만을 갖는 지지자들에게는 설득을 하려고 할 거예요. 글쎄요. 예, 이건 이러저러해서 좀 미안하지만 참아주셔야 된다거나.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성향이라기보다는 이 좀 그 양쪽 다 만족시켜야 되니까. 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EPA의 31개 소규모 정유업체들에 대한 바이오 연료 혼합 규정 면제 정책 자체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을 철회할 그럴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왜냐하면 정유업체를 만족시켜야 되니까. 다만 이제 농민들의 불만을 이제 무마하는 게 급선무죠. 그래서 농민들을 위한 대규모 지원 정책을 곧 마련하겠다. 그러니까 에탄올과 관련해서는 농민들이 일부 피해를 보는 게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시 뒤집을 수는 없고 대신에 그 피해 보는 것만큼 자기가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로 어제 이 트윗을 했는데요. 농부들은 정부가 에탄올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보면 매우 기뻐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문을 닫으려고 하는 소규모 정유업체들도 지금 구할 수 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그러니까 자화자찬이죠. 농민들도 위하면서 정유업체들도 위하고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 얼마나 대단한 이런 자화자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일단 정유업체들이 지금 소규모 정유업체들은 문을 닫느냐 마느냐 하는 상황이어서 일단 소규모 정유업체들을 구하는 그런 정책을 실시했고 농민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제 이런 트윗을 날린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G7 정상회담에서 이 아베 총리와의 미일 정상회담을 가졌죠. 여기서 옥수수 판매에 성공했어요. 맞아요. 예,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 중국이 농산물 구매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지금 옥수수가 남아도는데 아베 총리가 남아도는 미국 옥수수 전량을 사주기로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걱정하지 마. 중국이 안 사주는 거 일본에다 사주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누가 사주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 팔기만 하면 되지. 누구든지 사주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일본이 난리가 났죠.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냐 이러면서 일본의 언론과 일본의 여론이 아주 나빠졌어요. 아베는 대체 뭘 하는 거냐?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딜을 해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옥수수만 먹어야 돼서. 그래서 아주 트럼프 퍼주기냐 이런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예, 그래서 뭐 아베 입장에서는 이 한국과도 지금 사이가 안 좋고 이 미국의 지지마저 잃어버리면 큰일 나니까 네. 아베 입장에서는 뭐 트럼프가 해달라는 거 네. 통 크게 좀 해준 것 같습니다. 덕분에 지금 국내에서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원래는 중국으로 팔아야 될 옥수수를 못 팔기 때문에 농민들이 1차적인 불만이 지금 계속 고조돼 왔는데 여기에 에탄올 정책까지 좀 예외적인 조항을 주면서 농민들의 이제 불만이 계속 지금 커져가지고 이제는 폭발할 지경이 되니까 일본을 상대로 해서 옥수수를 팔면서 그 불만을 무마시켰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일본에 그 중국에 팔아야 될 옥수수를 이제 일본에 팔면서 일단은 농민들의 불만을 잠재웠고 그리고 에탄올 정책의 약간의 전환을 구하면서 거기에서 불만이 나오는 것은 자기가 조만간 발표할 새로운 이제 대규모 지원 정책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농민들의 구제책을 마련하겠다. 그 정도면 농민들의 불만도 다스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뭐 정의업체를 위하고 또 그럼으로써 나오는 농민의 불만은 또 일본이나 다른 걸 또 통해 가지고 또 메꿔주고 이런 식으로 참 글쎄요. 아무튼 비즈니스맨 출신이라 그런지 굉장히 옥수수 좋아하세요? 뭐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좋아하세요? 네. 자주 드세요? 뭐 자주라는 게 때때로 생각날 때마다. 생각날 네. 때. 네, 예. 근데 뭐 현재로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급한 불만 끈 거예요. 네. 예, 지금 내년 재선을 위해서는 뭐 사실 판벨트 그렇죠. 네. 예, 지지 신경 써야 네. 되죠. 또 소규모 정유업체를 또 모른 척할 수도 없는 그렇죠.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뭐 그 전략의 능사라고 하지만 뭔가 해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헤쳐나갈지도 지금 궁금한데요. 정확히 말씀하시는데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땜질이죠. 그러니까요. 예, 네. 그 어떻게 보면 급전을 끌어다가 급한 불을 끈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일본한테 미국 옥수수 남아도는 거다 이렇게 떠넘기듯이 저렇게 팔 수는 없는 거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데 일단은 그 가장 문제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의 장기화 아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중국으로 잘 팔려나가던 미국산 옥수수가 지금 팔려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이게 좀 난리가 되고 있으니까 과연 그걸 어떻게 하겠느냐. 뭐 조만간 그 바이오 혼합 정책 이 에탄올과 관련한 대규모 지원책을 발표한다고는 하는데요. 과연 그 지원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역시 이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빨리 좀 해소하는 것.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어떤 대책을 내놔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미중 무역 전쟁 문제가 좀 발등에 불인 것 같은데 그나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건 중국 측의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보면 가오퐁 중국 상무부 대변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 달 9월에 워싱턴 DC에서 대면 무역 협상이 열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어요. 다음 달에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대면 무역 협상,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대표가 직접 얼굴을 맞대고 하는 협상을 이어나갈지를 놓고 지금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더 이상 심각해지는 걸 중국은 원치 않는다. 이런 얘기를 어제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갈등을 원활하게 해결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중국이 원래 미국에 추가 관세 부과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지금 안 한다고 그랬죠. 안 한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신규 관세를 제거하는 것이 무역 전쟁이 격화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의 관세가 추가되는 것은 미국이나 중국 양쪽 모두에게 좋지 않다. 그래서 중국이 미국에게 추가 관세하기로 했던 걸 자기들은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안 하겠다 하면서 미국도 하지 말아라. 그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죠. 추가 관세하기로 했던 걸 유보하겠다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너무나 고조되다 보니까 미국이나 중국이나 서로 이제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고 이제는 어느 정도 타협하는 쪽으로 나가지 않는가 그런 좀 느낌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과 중국의 이제 9월 협상 당장 이제 다음 주 아닙니까? 네. 다음 주부터 워싱턴 DC에서 열리게 될 텐데 거기서 어느 정도 해결책이 나온다면 그것이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에겐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난 뭐 몇 주 동안 꽉 막혔던 중국으로의 옥수수 수출이 길이 열리게 되고 옥수수뿐만 아니라
미국산 그 농산물이 다시 또 이제 중국으로 수출이 되는 길이 열리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아마 농민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은 울겠네요. 그렇습니다. 옥수수를 이거 엄청난 양의 옥수수를 네. 사주고 별로 생색도 못 내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요. 네. 그만큼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이 일본이 미국에게 좀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너무 이렇게 수그리고 들면 무시당하는 거거든요. 좀 큰 소리 낼 땐 내면서 수그릴 땐 수그리고 해야 되는데 아베 총리 보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항상 수그리기만 하니까 이거는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좋은 일을 해주고도 칭찬도 못 얻는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이 무역 전쟁을 근면간 해소하는 것 여기에 네. 상당히 좀 자신의 내년 재선과 관련된 운명을 거는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대규모 농가 지원책을 발표하면 충분히 이 지금의 농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 그런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이 무역 협상이 뭔가 좀 되겠죠.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뭐 어제도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협상을 하고 있다. 하고 있고요. 예.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기도 했고, 네. 뭐 계속해서 지금 뭐 뉴욕 증권시장은 네. 뭐 뉴욕 쪽은 계속해서 조금씩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네.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해보게 됩니다. 네. 뭐 트럼프 대통령도 재선 때문에 그렇고 시진핑도 네. 계속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거는 본인의 리더십에도 좀 부담스럽고요. 큰일이죠. 예, 네. 적당히 그래도 미국에 굴복하지 않고 버텨냈기 때문에 시진핑도 얻을 건 얻었어요, 얻을 만큼. 네. 그리고 이제부터는 좀 중국 경제도 챙겨야 되니까 양국 정상들의 어떤 그 이해관계도 맞아 떨어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적당히 좀 수습이 될 것 같고 그렇게 돼야 또 경제도 나아질 것 같고요. 이제는 이제 9월이 다가오고 이제 연말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연말에 이제 미국은 쇼핑 시즌인데. 이거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쇼핑 분위기 살아나지 않으면 그러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발등에 불이죠. 근데 그런 점에서 경제 위기론도 나오고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네. 조심스럽지만 네. 좀 낙관론도 좀. 한 분이 네, 댓글을 봅니다. 올리셨는데 미국의 영구 호구 그 이름은 아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